자,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제 이 초보 투자자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좀 죽쓰고 수익도 잘 안 나고 하겠죠. 시장이 이제 상승할 때는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고 한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계속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조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은 대부분 보면 버블 논쟁이 시작되면서 거품이 많이 끼면은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수를 보면은 이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급등을 쭉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왔는데 상투 징후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틀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 첫째는 조정을 받을 때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는데 일단 많이 오른 종목, 많이 오른 종목이 많이 상승한 종목, 많이 오른 종목, 많이 상승한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거 아니냐고. 자,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해가지고 개거품을 물고 올라갔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개거품을 물고 올라갔어요. 분화방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더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막 올라가지고 슈팅까지 나옵니다. 그런 자리는 항상 거품 끼게 돼 있죠.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이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정을 크게 받는 겁니다. 그것들이 조정을 크게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많이 상승을 했는데 실적이 시원찮아. 그러면 그건 일바따로 전부 다 까버려야죠. 실적은 양호해, 좋아. 그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매도를 하거나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요.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꿈에 의해서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까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레이더에 걸어놔야 돼요. 레이더에 걸어놓는다. 왜? 나중에 조정 이후에 다시 사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살 때 바로 요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요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자, 봐요.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시원찮아. 그런 종목들은 더 좀 밀릴 소지가 강하겠죠.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더 가긴 할 겁니다. 근데 조금 밀려버리잖아. 그죠? 실적이 좀 시원찮게 나왔다고. 그러면 APR 실적이 나와도 같이 밀려버리죠. 자, 로보티즈 무난한 실적일 건데 차익 물량이 엄청 나와버리죠. 자, 그러면은 이게 숨고르기인지 아니 지수는 그런다 하는데 숨고르기인지 그 다음에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심하게 가버리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 섹터 내에서 얘가 지금 조정이 크게 나온지 안 나온지 이런 흐름을 좀 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섹터 내에서 조정이 크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것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섹터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은 해당 종목도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당 섹터에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가 같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섹터 내 조정을 받는데 그 섹터가 매도 압력이 상당히 강하냐 안 강하냐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섹터의 가격 조정폭이 제일 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체결 강도를 한번 봐보세요. 이 체결량이 있고 체결 강도가 있습니다. 일단 체결량에서 매도가 나올 때 큰 물량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매도가 나올 때 큰 물량이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매도가 나올 때 큰 물량으로 나오면 요리 딱 매도를 까면서 천주 단위로 매도가 톡톡톡 튀어나오는지, 이런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체결 강도가 있어요. 체결 강도가 50도 안 돼. 50도 안 되는 종목은 엄청난 매도 압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세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매수세가 그냥 받쳐놓고 있으면서 위로 살려는 의지가 거의 적다는 얘기입니다. 50 이하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체크를 같이 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많이 까고 있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해줘야 한다. 개인이 사고 있는 건지 외국인이 팔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요렇게 일단 주 틀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잡주 같은 경우는, 즉 세력성 종목, 세력성 종목의 경우에는 뭐 이게 지수에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일 때는 이제 세력성 종목은 좀 덜 봐도 되지만 증권사 창구의 매매 행태를 잘 봐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증권사별 매매 동태가 있어요. 매도 상위가 있고 매수 상위가 있는데, 일자별로 쭉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보면 주포였던 애들이 까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포가 일단 까버리면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겠죠. 계속 샀던 주포가 깐다든지, 그러면 요 기간을 이제 쭉 설정을 해가지고 상승하는 구간 매집부터 해서 요 기간에 차트를 보면서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매 창구 중심으로 보는 거지만은, 사실 이제 주포가 이제 매집을 하는 증권사별 또 매집 창구도 별도로 확인해 주면 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가 창을 볼 때 그 흐름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매도세가 강하게 되면 그 종목은 종가까지 대부분 밀리게 돼 있습니다. 체결 강도가 저렇게 이제 약하고 큰 물량 나온 종목들은 종가까지 계속 약해요. 그리고 이제 종가 시간 다 돼가지고 누가 관리하려고 약간 아래꼬리 좀 달아놔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일선 11선 위로 깬 것을 갖다 놓으려고 일부러 관리하려고 계속 장중에 예를 들어서 1시나 2시에 들어오면은 계속 까버리니까, 오는 족족 큰 물량 나와가지고 까버리니까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3시 넘어서 이제 30분 놔두고 이제 관리에 들어온다든지 그런 형태가 좀 있어요. 그렇게 가닥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로보티즈를 보고 있는데, 로봇주 중에서 뭐 이 종목도 있고 저 종목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 아까 이제 실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적을 얘기했는데, 실적이 되는 종목이 이왕이면 좋다. 잘 가던 종목 중에서 실적이 되는 종목이 좋다. 예상보다 부진한 종목보다는 당연히 실적이 됐는데 차익 물량 나와가지고 빠진 종목들이 미래에도 기대 심리가 있는 종목, 실적이 개선될 종목, 그런 종목을 일단 레이더에 걸어놓는 게 맞죠. 근데
일단 그 테마나 그 섹터 내에서 1등, 2등, 3등이 쭉 이제 뭐 있을까요? 단기 상승폭이 이제 큰 놈이 있고 중장기 상승폭이 큰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축이 가장 경쟁력이 완비된 종목을 딱 레이더에 걸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시세를 끌고 가는 종목, 시세를 끌고 가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좋고, 예를 들어 1등, 2등, 3등, 4등, 5등이 있다, 로봇주 중에. 근데 5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번이 단기간 상승폭, 단기간 예를 들어서 이제 파동 자체가 로봇주가 움직이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예를 들어서 10월 20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달 보름 전부터 이제 움직여 로봇주가 엄청나게 불이 붙어가지고 제일 센 테마가 됐다. 그런데 그때 가장 주역이 돼서 움직인 종목, 그 종목을 포인트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로 할 거냐 얘로 할 거냐를 저울질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조정 이후에 반격이 나올 때 두 개가 헷갈려.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종목이고 그 다음에 얘가 최근에는 가장 좋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을 하라 할까 이 종목을 할까를 이제 두 개를 넣을, 좀 헷갈려. 두 개로 나눠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어치 살라 그랬다 그러면 얘가 또 좋을 것 같아. 그러면 600만원 사고 얘 400만원 산다든지, 아니면 500 산다든지,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닥권에서 이제 조정 이후에 그 섹터가 이제 같이 조정을 받으면 바닥권에서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난 종목, 그 종목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전에는 이제 뭘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조선기자재 쪽에서, 조선기자재 이제 한탕 해모으면 그 다음에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기자재는. 근데 요렇게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을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요날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요날 집중 다 때려 넣어버려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세를 뽑아줬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그런데 주가가 여기서 이제 많이 밀렸잖아요. 같이 밀렸어. 근데 이제 요 잘 봐봐요. 차트를 잘 봐봐요. 요때가 이제 엄청나게 강세를 보여준 이 9월 10일 요때입니다. 자,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형 엠텍. 자, 봐요. 그 이후에 아까 HJ중공업하고 틀리게 요 단기간의 상승은 뭐가 더 많이 상승했냐면, 아까 이제 HJ중공업은 그 전부터 쭉 상승을 해가지고 대박이 난 거고, 단기간의 상승을 가장 많이 한 놈이 바로 삼형 엠텍이었습니다. 상한가도 들어가면서 간 종목이 제일 센 종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면 상한가 들어가면서 간 종목이 제일 센 종목입니다. 상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았어요, 다. 근데 HJ중공업은 먼저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빌빌대고 조정을 먼저 받았고 먼저 올라가고 나서 얘는 뒤늦게 움직여가지고 세게 움직여요. 그것도 상한가 찍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저는 HJ중공업을 추천한 게 아니라 잠에서 먼저 깨어난 종목 삼형 엠텍을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갑니까? 이 고가를 돌파하면서 분출해버린 거죠. N자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거래 상투가 나와버리니까 단기 꼭대기를 찍어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상승의 폭을 한번 봐봐요. HJ중공업하고 자, HJ중공업은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는데 어때요? 여기서 얘 정고점 부근, 정고점 조금 안 온 상태, 얘도 올라오죠 당연히. 근데 정고점 좀 안 온 상태에서 고점을 쌍봉 부근은 맞고 얘는 떨어지고, 아까 삼형 엠텍으로 따지면 삼형 엠텍은 요만큼 올라가다가 요렇게 지금 조정받아 있는 상태인데, 얘는 요 쌍봉 부근 조금 못 와서 여기 고점 맞고 요렇게 떨어져 내려가 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반등이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또 나온다. 그래도 뭐가 먼저 움직였습니까? 삼행엠텍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주의 시세가 21선 깨고 제일 센 종목 21선 깨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조선주는 큰 시세가 잘 안 나와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뭐 한참 지난 다음에 수개월, 1년 지나서 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매매 패턴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더 빠질 것 같고 아리까리하고 할 때 이제 지수는 설상 덜 빠졌어요. 근데 이제 종목은 많이 빠지잖아요. 왜? 아까 얘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니까 그래. 차익 실현 물량이라는 것은 많이 오를수록 차익 욕구를 많이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익이 나오는 그 원상이 뭐냐? 차익이 나는 원상이 뭐냐? 그걸 좀 봐야 돼요. 일단 실적이 되면서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막 빠진 것 같아도 덜 빠져요. 근데 뜬구름 잡는 얘기로 해가지고 상승한 종목들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다고. 항상 그래. 왜 그러냐면 지수가 빠져도 이제 오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기 방어주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상승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락장으로 바뀌면은 이제 좀 더 나은데 예를 들어서 이걸 싹 까고 나서 경기 방어주로 한다 해가지고 뭐 통신주로 들어간다든지 음식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쪽에 딱 그쪽에 일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주도주를 다시 조정 이후에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적이 일단은 좋은 놈, 예상보다도 좋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 확실시 되는데 되는 종목 중에서 직전에 1등주였거나 아니면 단기에 상승폭이 제일 컸거나 이러한 종목을 갖고 그것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타이밍을 잡아서 딱 제가 HJ중공업하고 삼행엠텍을 그래서 구분자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지수가 조정을 완료한 거냐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지는 않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확률 싸움입니다. 주식이란 게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은 주식 확률 이 논리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 지수가 더 하락할 옆으로 기거나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것을 옆으로 기는 것을 기간 조정이라고 하고 밑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제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은 이러한 일련의 조정파가 나온다. 근데 이러한 조정파보다 주가가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는 한방 빠지고 말았지만은 이거보다 가격 조정이 좀 더 있는다. 아니면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얘는 어때요? 기간 조정이 있었죠. 이런 형태가 나오든지 그런다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주가가 바로 안 갈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주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면은 애가 요렇게 이제 갭을 메꿔줘 턱 빠져가지고 갭 상승하니까 우와 이거 뭐 다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빠질 확률이 여전히 높거나 옆으로 길 확률이 높을 때는 반등할 때는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싹수가 있으려면 원래는 어떻게 가야 되냐, 미래 주가를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갑자기 호재 나오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식이야.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얘가 5일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5일선 요게 지금 보라색이 5일선 저항을 받았죠. 5일선 저항을 받고 주가가 양봉으로 그대로 이제 5일선을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5일선 저항 받고 음봉으로 자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얘가 사실은 이제 그 양봉으로 가려면 이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많이 터지면서 이게 쫙 올라가 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좀 비실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가격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걸 또 한 가닥 짚어보면 얘가 진짜 싹수가 없는 종목은 급락이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을 때는 이제 받는 종목의 특징을 보면은 요런 형태로 다 중간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빠지면서 어제 거래량 터지면서 막 이렇게 막 출렁출렁 했는데 그거보다 거래량 더 많이 터지면서 음봉으로 쪽 빠져가지고 음봉이 큰 게 나와버려요. 시가에 떠서 나왔다가 그것은 가격 조정으로 쪽 가는 겁니다. 한번 출렁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지고 차익 물량이 나왔다는 것은 어때요? 얘가 누군가 팔라고 덤벼들어도 받쳐주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때려줄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거래 많이 안 터지고 이렇게 간 겁니다. 물론 뭐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면 거래량이 팍 늘어나겠지만 그러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 조정이 심하게 안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양봉으로 이게 쳐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 터지면서 그런 모습이 안 나기 때문에 얘는 떠서 나와버리니까 어때요? 떠서 나와버리니까 차익 물량이 일부 나오면서 사람들이 관망 모드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관망 모드라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매매를 안 했다는 거야. 받쳐놓고 샀다는 얘기죠. 열심히 매매가 안 됐다는 거예요. 즉 이게 이제 흐름을 좀 더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평선의 흐름을 보면 얘들이 짝짝 벌어져 있는데 얘가 이격 해소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일단은 내려옵니다. 정확하게 20일 이동평균선 맞고 이제 지지받고 아래꼬리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력 테스트를 또 하러 나오게 돼 있어요. 거의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 좋게 해도 떠서 나오면 또 음봉이 나오거나 이럴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높아지는 겁니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 그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게 주식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주가가 좀 더 빠지거나 그럴 것 같으면은 일단 좀 더 쉬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요 너무 위에 있는 정보들 한번 까놓고 아까 이제 까더라도 어때요? 모멘텀이 돼서 그 섹터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굳이 팔 필요가 없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시장에 지금 거품론을 몰고 온 섹터들은 분명히 가격 조정을 받죠. 근데 그러지 않은 섹터는 그 형태가 좀 덜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D&D 파마텍이라고 내가 하나 찍어 드릴게요. D&D 파마텍도 결국에는 올랐다가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조금 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개거품을 물고 덜 올랐어.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는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하고 알테오젠이라든지 일동제약 이런 것들이 어때요?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니까 덜 빠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D 파마텍은 이제 몽땅 미리서 좀 더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못 버티고 조금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얘는 아직 양호한 겁니다.
왜? 섹터 강세를 보여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볼 때 그 옆에 것들도 같이 봐야 되는, 이 종목만 어떻게 했습니까? 종목을 분석을 하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종목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수가 이제 몽땅 올라가지고 지수 자체가 조정파에 들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숨고르기냐, 좀 조정파가 나올 것이냐. 그러면 조정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때요? 조정파가 나오면 대부분의 종목들도 가는 척 하다가 좀 빠져버렸는데,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지수하고 연동이 돼서 같이 좀 밀려버릴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종목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매매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이지, 내 말은. 좀 접수가 됩니까? 뭐 좀 이해가 되면서 지금 듣고 있어요? 요런 그 판을 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시세가 지금 뭐 그냥 숨고르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자리에서는 미국 시장, 그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나스닥 시장입니다. 얘가 미국 나스닥 차트 보면 어때요? 그냥 정상적인 패턴이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정상적인 패턴 하에서 움직이고 뭐 21선을 깬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서 음봉 하나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얘는 양봉으로 그래도 갖다 놨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큰 조정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래 내가 이제 보는 것은 이럴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만 뭐 대형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포트 내에서 비중 조절, 그 다음에 현금 비중 이렇게 다 매도하게 하죠. 왜냐면 짱짱한 종목을 그렇다고요 뭐 억지로 뭐 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아직 고점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징후가 아직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이 수량 조절만 하는 것이지, 싹 다 까고 현금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매할 때도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승보다는 가격 및 기간 조정을 좀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는 이제 미국 시장도 보고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금 반경의 비중을 줄여놓고 전부 다 저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전부 다 이제 반대쪽 이제 고용이라든지, 제가 아침에 고용을 추천했어요. 플러스 5%에 추천했는데 오늘 상한가 가는가 했더니 상한가 말지는 못하고 플러스 23%에. 그래도 오늘만 해도 이게 수익이 얼마냐고, 한 뭐 고점까지 뭐 오늘 산 사람은 막 20 몇 프로씩 뭐 아무리 안 먹어도 15%는 뭐 이렇게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 얘는 이제 시작이야. 그건 뭐 이격도 없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다 매수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니까. 현금을 좀 차익 실현해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유진 로봇을 갖고 있었다. 유진 로봇은 후발주지 않습니까? 그래 두 개를 이제 했다가 이제 팔았어요. 팔고 났는데 팔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들어올랐으니까 안 빠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로보티즈 물론 이제 덜 올랐으니까 빠지는 폭은 적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적을 확률이 높죠. 근데 얘도 같이 빠지는 거야. 같은 테마 군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유진 로봇하고 로보티즈를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제 고점에서 잘 팔았으면 괜찮은데, 고점에서 못 팔고 이게 지금 5일선 깼으니까 팔아야 돼. 그럴 때 뭘 먼저 팔아야 되겠습니까? 유진 로봇을 먼저 까야 되는 거야. 얘는 후발주 중에서 상후발주로 해서 올라왔잖아. 그걸 먼저 까는 거야. 까고 나서
까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는 좀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 그것을 이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유진 로봇 깐 것을 로보티즈로 붙인다든지 요런 식의 매매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얘는 좀 덜 올랐으니까 얘를 갖고 있고 로보티즈만 다 까버리고 얘는 갖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둘 다 까든지 비중을 줄인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둘 다 반을 비중을 줄이든지 하는데, 유진 로봇을 다 까고 로보티즈를 좀 남겨놓더라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지, 유진 로봇을 갖고 있으면서 로보티즈를 다 까고 이렇게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올라갈 때 로보티즈가 훨씬 더 세게 움직이는 거지 유진 로봇이 세게 움직이질 않아요. 벌써 반등 나올 때 로보티즈가 10% 20% 반등 나올 때 얘는 5% 10% 잘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런 메커니즘을 딱 알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숨고리하고 제가 이제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선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선순환. 선순환이라고 하는데, 좋았을 때 선순환.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또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부품이 움직이고, 여기서 이제 그 섹터가 주도세 이렇게 가요. 근데 얘가 이제 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도 올라가고 막 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생돼서 유리기판도 올라가고 전력 설비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면서 전력이 필요하니까 전력 설비 올라가고 또 유리기판 올라가고 전력 생산업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선순환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게 큰 틀에서 AI하고 연관된 그런 섹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이제 섹터가 좀 틀린데 간접적으로는 또 연관이 돼요. AI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로봇 시장도 커지는, AI 시장이 확산되면서 양자 컴퓨터도 결국은 커지는, 이것이 이제 같이 다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하고 전혀 틀리게, 예를 들어서 로봇하고 바이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물론 이제 뭐 AI를 접목을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쪽하고 예를 들어서 엔터주하고 이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죠. AI하고.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선순환이 나요. 아주 좋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 AI 조정을 받아가지고 얘 조정받고 얘 조정받고 이런 건 다 이해돼. 근데 얘가 조정받는데 로봇주도 좀 연관은 돼 있지만은 엄밀하게 보면 AI하고는 그래도 약간은 차이가 있거든. 근데 얘도 조정을 받아.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는데 로보티즈가 조정받고 유진 로봇 조정받고 그런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봇 조정받고 이런단 말이죠. 같은 듯 다른 분야인데 이게 조정을 받아.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예를 들어서 뷰티주 전혀 다르죠. 근데 조정을 받아. 우리가 상승할 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하듯이 그래야지 이제 장이 오래 가고 길게 가고 아주 불이 붙고 막 그런 겁니다. 키 맞추기 하면서 싹 종목 테마 내 섹터 내 종목 키 맞추기 하면서 그 다음에 업종 간 키 맞추기 하면서 시장 간 키 맞추기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거든. 근데 하락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때요? 좀 더 조정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놓고 또 지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주식이라는 것이 내가 매매할 때는 그런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파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고. 그런 예측을 늘 하면서 전망과 예측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에 맞게끔 직관적 결단력을 딱 내려줘야 돼. 결단을 안 내리고 있다가 덜덜덜 떠다가 승고리인 줄 알았더니 가격 조정으로 가보네. 큰일 났다. 뭐 큰일 나. 그 맞춰서 딱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매매를 해줘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리스키. 그래서 주식이 추세 상승 자리 있잖아요.
추세 상승 자리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해요. 집중 투자가 필요하고, 자, 이런 추세 상승 자리 있잖아요. 이런 추세 상승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한 종목에 몰빵을 해버려도 되고, 뭐 종목을 많이 하면 안 돼. 섹터 내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하나 잡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로보티즈를 하나 잡았다. 로봇 뭐 두 개가 가장 요렇게 너무 보폭을 넓힐 필요가 없다니까. 제일 센 놈 딱 잡아가지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올랐다고 빨리 파는 거 아니야. 끝장을 보는 거라고. 근데 이런 이제 조정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수가 이제 조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이런 조정기, 이건 그나마 기간 조정이니까 그런데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조정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 조정은 그나마 나아.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제 가격 조정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지수 자체가 가격 조정을 받으면 종목들도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때요? 이때는 이제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래요. 분산 투자하는 거 맞습니까? 분산 투자?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분산 투자, 계란 한 방울이 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자신 없는 소리고, 제 같으면 저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거나, 저 같으면 이제 현금을 100% 갖고 있거나, 아니면 현금을 뭐 한 50%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종목을 매매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매매한다, 몰빵을 했어. 그래도 전체로 자산으로 보면 50%밖에 안 되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렇게 매매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저는 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 현금 갖고 50% 가지고 매매하는데, 이것을 이제 두 종목, 세 종목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현금이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두 종목, 세 종목이면 예를 들어서 현금 한 종목, 그 다음에 종목 두 종목에서 세 종목.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약간의 미세한 분산이 되는 거지. 이 현금을 갖고 있어 버리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애를 갖다가 매매를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때는 템버거, 10루타, 홈런 이런 것을 노리고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1루타, 2루타 이런 식의 단타, 방망이 작게 잡고 단타를 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매매한다고 해서 번트 되는 것도 번트도 잘하면 안타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습 번트, 번트 되는 매매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단타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기술적 반등 노리고 이렇게 잠깐 얼른 하루 뭐 한 5% 얼른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웬만하면 이 번트 매매는 저는 삼가할 것을 말씀드려요. 개인 투자들은, 내공이 가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괜히 현금 갖고 있다가 좋은 종목,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좋은 종목 여기서 현금 갖고 있다가 이게 좋은 종목 타이밍 오면 딱 사야 되는데, 그걸 노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뭐 종목이 여기서 코가 끼어가지고 수익이나 나고 얼른 팔아가지고 현금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딱 주가도 잘 안 움직여버리고 여기서 이 힙주구리 한 종목에다가 딱 묶여가지고 돈이 있어버리면, 정작 이제 내가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딱 갖고 있다 딱 질러야 되는데 이걸 할 돈이 없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소외된 구간, 후발주, 잡주 이런 데다가 주식 비중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주도주가 다시 이제 딱 상승해가지고 본 상승 궤도에 오르면 이것들은 가는 게 아니라 빌빌 돼버리거나 오히려 빠져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 수익이 잘 안 나고 빌빌대고 죽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습니까? 매매할 때 사고 팔고 쉬고가 중요한데 이렇게 딱 뭐 매매 구도를 잡을 때 이렇게 해줬으면 여러분들 수익이 잘 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종목을 막 너무 잡다하게 그냥 뭐 10종목 20종목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5종목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1억도 안 돼. 그러면 3종목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종목을 무슨 종목을 그렇게 잡다하게나 많이 매매를 하냐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상승할 확률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매매를 안 하고 쉬고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천재투자TV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르고 채팅 앱은 제야에서 가장 똑소리 나게 잘한다는 전문가들 24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주식 전문가가 대부분이고 그 안에는 코인 전문가도 2명이나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를 싹 다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줘 버리니까, 아니 이게 왕초보 주린이들이 쭉 따라해 보니까 너무나 쉽고 폭발적인 수익이 나와가지고 이 폭풍 수익에 도대체 어떻게 란 말입니까? 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이제 깨진 계좌 해가지고 주식 때려치워야 되겠다, 깡통 되겠다, 있는 거라도 챙기자,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 잡는 심정으로 들어왔다가 플러스 계좌로 되면,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투자한 사람이 1,000만원 된 사람, 그 2천만원이 1,000만원 된 사람이 수익이 그 다음에 갑자기 잘 나겠습니까? 어지간해 또 이 1,000만원이 500만원 안 되면 다행이야. 근데 1,000만원이 2천만원 회복하고 다시 수익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됐다.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 오르고 채팅앱에서 그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엄청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도 광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광고가 거의 여러분들 찾아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간간히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먼저 입장한 사람들이 돈을 봐, 야 여기 진짜 잘하더라 해가지고 구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지 이렇게 많이 다운로드 받는다는 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친구라도 돈이 오가는 것 갖다가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자기가 이제 직접 해보니까 이거 진짜 잘하더라 하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지, 그렇게 그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를 쉽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소개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다운로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0% 무료 리딩입니다. 100% 무료 리딩. 여러분들도 즉시 입장해서 수익 랠리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아니 공짜인데 뭐 손해볼 일도 없는데 입장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 아니?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한글로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하시고 간단하게 무료용 가입 후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요 공개 채팅 있죠, 요거 눌러보면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어요. 여기에 제한 없이 전부 다 입장이 되고요. 천재투자 무료 종목중만 당연히 입장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일주 단위로 돌아가면서 리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어요. 주식방들 쭉쭉 있죠. 여러분들 코인도 심지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 코인 하시면 코인도 입장하시고,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전문가 투자 성향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입퇴장이 자유롭습니다. 그래 전문가 무료방들 방제목 클릭하면 다 입장이 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아무쪼록 주식 투자의 목적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준다고 소문난 데 입장을 해야지, 뭐 이상하게 뭐 야매로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이제 주식 경력이 최소 10년에서 40년 전후된 전문가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시고 수익도 몽땅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실을 맺어가시고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